안녕하세요. 엔토익 포인트 LC 무료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하태경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Part 2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Chapter 5를 함께 볼 시간인데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Part 2의 기본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Part 2에서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될 여러 가지 의문문의 종류들, 그리고 자주 나오는 함정 유형들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다들 잘 복습해 오셨죠? 자, 그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그 의문문 유형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의문사 의문문을 함께 볼 건데요. 의문사 의문문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누어서 챕터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의문사 의문문 6가지 어떤 거 있다고 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일단 육하 원칙에 해당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죠. 누가, who,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까지 이렇게 6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which도 포함을 시켜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냐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뒤에서 이것도 함께 볼 예정인데요. 자, 이 육하 원칙을 살펴보시면 이 안에서의 문제의 난이도 차이가 좀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who, 누가, when은 언제, 시간, where는 어디서, 장소. 굉장히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의문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 의문사로 시작되는 유형들이 Part 2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쉬운 편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크게 어렵지 않게 풀어나가실 수 있는 그런 유형이고요. 나머지 what이나 how, 무엇을 어떻게는 뒤에까지 좀 끝까지 들어봐야 내용을 알 수 있겠죠. 이유를 묻는 why도 마찬가지. 그래서 뒤로 갈수록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 유형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뒤로 가면서 더 많은 듣기 연습과 이제 훈련을 많이 해주셔야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형을 나누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 의문사 의문문 첫 번째 가장 쉬운 who, when, where 3가지 의문사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74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who 의문사 의문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이 who로 시작이 되면 당연히 누가를 묻는 거니까 사람 표현을 고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 표현들이 있는지를 정리를 한번 쭉 해주시면 굉장히 쉽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사람 하면 떠오르는 게 그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Who are the other members of your team? 팀의 다른 멤버들은 누구죠? 그랬을 때 Susan and Chris.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당연히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수잔이나 크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이름들이고 가끔가다 문제를 풀다 보면 한국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영어 이름들도 등장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뭐 가끔 일본인의 이름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이름 같은 이름들도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름들을 좀 익혀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익 시험 같은 경우에 일상적인 내용도 많이 출제가 되지만 비즈니스 상황도 자주 이제 등장을 하죠. 거의 50% 이상인 비즈니스 상황, 회사를 배경으로 한 대화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따라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람을 부르는 직위나 직책명들 또는 뭐 부서 명칭들이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Who asked you to attend the meeting? 누가 회의에 참석하라고 했나요? 그랬을 때 My immediate supervisor did. supervisor이라든지 뭐 my boss 역시 상사, 상관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immediate를 붙이게 되면 뭐 직속 상관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직책 명칭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양하게 암기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 2가지 유형은 앞으로 뒤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게 될 답변 유형인데요. 뭔가를 물어봤을 때 직접적인 대답을 딱 해주는 게 아니라 회피성 또는 우회적인 답변, 잘 모르겠다라는 식의 내용을 답변을 하는 경우들이면 거의 정답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Who do I talk to about getting an application form? 자, application form 신청서를 받으려면 누구와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사람을 딱 얘기를 해주지 않고요. I have no idea. I have no clue. 전혀 모르겠다. 뭐 call the reception desk. 접수처에 전화해 보세요. 아니면 매니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ask나 call 동사들을 사용을 해서 누구한테 연락을 해봐라, 뭐 누구한테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자기는 모르겠다는 회피성의 대답들 이런 게 나오면 정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두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는 유형은요. 역시 뭔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딱 해주는 게 아니라 다시 되묻는 식의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자, Who would like to summarize our proposals for Mr. Park? Mr. Park을 위한 프로포절 제안서를 누가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인데 Shouldn't the marketing manager do that? 물어보는 거죠. 마케팅 매니저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뭐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묻는 이런 반응들도 정답으로 가끔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who로 시작되는 질문들은 대체적으로는 사람과 관련된 표현을 고르시면 되지만 가끔 이런 유형들은 뒤에 다른 의문문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많이 출제될 수 있는 답변 유형이기 때문에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면서 문제를 들어보면서 해볼 텐데 우선 샘플 엑서사이즈 문제입니다. 칠판을 보지 마시고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Sample exercise. Who is responsible for inviting the clients? A. Yes, you can invite your friends. B. Mrs. Smith charged the credit card. C. Mr. Bush takes care of that. 네. 자, 여러분들 각자 미리 풀어보셨겠지만 미리 풀어오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잘 고르셨나요? 이 문제였죠. Who is responsible for inviting the clients? 그래서 클라이언트 초대를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정답은 바로 C번이었죠. Mr. Bush, 사람 이름을 얘기했던 복인데 Mr. Bush가 그 일을 처리하십니다. 질문에서 나온 be responsible for 이런 건 묶어 암기해 주세요. 뭐뭐에 대한 책임이 있다. take care of 역시 비슷한 뜻이죠. 뭐뭐를 담당하다, 책임지다. 그래서 이거 좀 다른 표현인데 의미는 비슷한 표현을 사용해서 답변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 이름이 나왔는데요. 나머지 보기들에서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다 사람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A번은 근데 yes로 시작이 되고 있어서 무조건 지우셔야 되죠. 예, 아니요, 절대 대답이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B번은 Mrs. Smith라는 사람 이름이 나왔으나 Mrs. Smith가 신용카드를 결제를 하셨다. 그래서 뭔가 초대에 대한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내용은 관련이 없지만 사람 이름은 언급이 됐던 그런 함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쉬운 문제들도 있지만 가끔 이런 함정들을 사용해서 조금 헷갈리게끔 출제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보는 연습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체크업 테스트를 몇 문제 더 풀어보면서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풀어 오셨을 테니까 같이 확인을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75페이지에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칠판을 보지 마시고요. Number 1. Who is assigned to this project? Who is assigned to this project? Who is assigned to this project? 자, 질문이 Who is assigned to this project? 누가 이 프로젝트에 지명이 되었죠? Be assigned to 뭐뭐 그러면 뭐뭐에 지목이 되다, 임명이 되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누가 맡게 되었죠? 이런 질문인 거죠. A. I just signed the contract. I just signed the contract. 자, 보통 이 프로젝트 임명 같은 건 회사에서 그냥 상사가 지목을 해서 이 일을 맡기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잖아요. 계약을 하고 체결을 하고 그런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A번은 내가 막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계약을 체결했다. 좀 거창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거리가 있고요. 확실한 정답은요? B.
You and I think. 네. You and I think. 너와 나, 내 생각엔 사람으로 답변을 잘 해줬습니다. C번은 C. Until next month. until next month, 다음 달까지. 네, 그래서 이건 시점과 관련된 답변이죠. 그래서 정답은 B번이었어요. 잘 맞추셨겠죠?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4번 문제를 함께 또 확인을 해볼 텐데요. 질문 먼저 들려드릴게요. Number 4. Who organized this annual conference? Who organized this? 다시. Number 4. Who organized this annual conference? Who organized this annual conference? 연간 회의를 누가 조직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보기 확인해 볼게요. A. No, I have no time. 나는 시간이 없다. 근데 앞에 no 듣자마자 바로 지우셨어야 됩니다. 절대 고르시면 안 되죠. B. The main office has been moved. The main office has been moved. 메인 사무실이 옮겨졌다.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고요. 정답은 C. Angelina prepared everything. Angelina prepared everything. 사람 이름 Angelina로 답변을 해준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Angelina라는 이름도 요즘에 우리는 안젤리나 졸리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이름이죠. 근데 발음이 이제 안젤리나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영어식 발음은 Angelina, 약간 강세가 다릅니다. Angelina prepared everything.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영어식 이름들도 익혀두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5번 문제 하나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5번도 질문부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Number 5. Who will be giving the next lecture? 5. Who will be giving the next lecture? Who will be giving the next lecture? 자, 다음 lecture, 강연, 강의이죠. 그래서 다음 강연은 누가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A. Yes, it's a nice lesson. Yes, 역시 바로 지우셔야 돼요. B. I'm sorry, I have no idea. 자, I'm sorry, I have no idea. 통째로 암기해 두시고 아까 I have no clue 이런 표현도 있었죠? 전혀 모르겠다라는 표현으로 아예 문장 통째로 암기를 해주세요. 정답이 거의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르겠다라는 답변인 거죠? C. At 11 o'clock. At 11 o'clock. 이거는 시간 답변이었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몇 문제 확인을 좀 해봤는데 이런 회피성의 응답도 있었지만 굉장히 아마 쉽게 문제를 풀어내셨을 거예요. who로 시작되는 의문문은 무조건 사람과 관련된 표현, 거기다 yes, no는 절대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속어법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역시 쉬운 유형입니다. when 의문사 의문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교재에서 76페이지를 펴주시고요. when으로 시작되는 질문인데 언제, 시간을 묻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여러 가지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이 정답으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여러 전치사 또는 접속사 표현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교재에 있는 표현들 잘 정리해서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자, 우선 첫 번째 시간 전치사구를 사용한 답변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 표현 앞에 in 언제 후에, on 언제에, at 역시 언제에, during 동안에, by 언제까지, until도 언제까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전치사들이 앞에 오는 형태의 답변들인 거죠. 자, when is the meeting supposed to end? 회의가 언제 끝날 예정이죠? 라는 질문에 at 3 o'clock, 3시에 이런 전치사구 표현이 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길게 표현을 할 때는 그러니까 뒤에 오는 게 이런 시간 명사 표현이 아니라 조금 더 긴 문장일 경우에는 앞에 접속사를 붙여주겠죠. 그래서 시간 접속사절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when 뭐뭐 했을 때 before 전에, after 후에, as soon as 같은 건 뭐뭐 하자마자, since 언제 이래로, until 언제까지 등등. 이런 이제 접속사들을 사용한 답변들이 있어요. When do you expect the budget to be approved? 예산이 언제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랬을 때
as soon as I submit the report. 내가 보고서를 제출하자마자 라는 어떤 시점을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치사나 접속사 표현들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잘 캐치해내신다면 역시 굉장히 쉽게 푸실 수 있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뭐 이 외에도 과거 표현, ago, last Friday, 뭐 지난 연도 2010, before 뭐뭐 전에 이런 과거 표현들도 있고요. 반대로 미래 표현들은 전치사 by까지, in, 후에, 뭐 as soon as, next 뭐 등등 과거, 미래 이런 표현들로도 나누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예문들 한번 쭉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when 의문사 의문문 역시 앞서서 who 의문사 의문문 할 때 말씀드렸듯이 잘 모르겠다라는 내용의 회피성 우회적인 응답, 그리고 반문해서 물어보는 되묻는 답변 역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내용들이니까 각자 예문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은 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엑서사이즈 바로 하나 들려드릴게요. 일단 이번에는 보지 마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ample exercise. When are you going to Australia? A. Since last month. B. To see some friends. C. Not until next year. 자, 정답은 굉장히 쉬운 듯 하면서도 함정이 조금 있었던 문제였는데요. 자, 질문이 When are you going to Australia? 였어요.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언제를 묻는 건데 항상 when은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의 시점에 대한 얘기인지 앞으로의 시점에 대한 얘기인지를 잘 들으셔야 되겠죠. 자, 오스트레일리아에 호주에 언제 가십니까? 라는 건 앞으로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C번 고르셔야 되죠. 미래 시제를 얘기한. 자, since last month는 지난달이라는 과거 표현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 since라는 표현은 어떤 시점이라기보다는 언제 이래로라는 기간을 주로 나타낼 때 쓰는 거기 때문에 how long 이런 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when 의문사보다는요. 자, 그래서 since last month, 지난달부터 아니고요. To see some friends,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점이랑 상관없죠. Not until next year. 그래서 미래 시점을 나타낸 표현인데요. 자, not until 하고 반대가 이제 until이 되겠죠. 꼭 암기를 해주시는데 until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쉽잖아요. 언제까지라는 표현인데 not until은 어떻게 해석해야 자연스러울까요? 앞에 not을 붙였기 때문에 언제까지가 아니다 라고 해도 되겠지만 약간 그러면 해석이 어색하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하시려면 내년은 되어서야 not until이 나오면 언제는 되어서야 라는 조금의 강조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내년은 돼야지 갈 거다라는 미래 시제 시점의 답변, 정답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마 각자 풀어보셨을 체크업 테스트 중에서 두 문제만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번 문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질문 먼저 들려드릴 테니까요. 화면 보지 마시고 질문 들어주세요. When did you buy your laptop? 2. When did you buy your laptop? 간단한 문제죠. When did you buy your laptop? 노트북, 랩톱을 영어로, 노트북을 영어로 랩톱이라고 표현을 하죠. 언제 구입을 하셨습니까? A. I am afraid not. I'm afraid not. 이거는 아니요 라는 표현입니다. no랑 같아요. 절대 고르실 수 없죠. 긍정, 부정하는 표현은 B. By myself. by myself. 나 혼자서, 나 스스로. 시간과 관련 없고요. 정답은 C. About 3 months ago. about 3 months ago 해서 지난 시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달 전에.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자, 칠판 또 보지 마시고요. 3번 문제로 넘어가서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부터 들어볼게요. Number 3.
When will the contract be signed? Number 3. When will the contract be signed? When will the contract be signed? 아까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표현이죠. 계약을 체결하다, 계약서에 서명해서 계약을 완료하다라는 표현인데 그게 언제 될 거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A. I wish I knew. 자, 요게 정답이었는데요. I wish I knew. 시간 표현이 아니고요. 통째로 암기해 주셔야 되는 문장입니다. 해석하면 나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은 나도 알면 좋겠지만 모른다라는 의미가 내포된 거죠. 이런 회피성 답변은 거의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랬죠. 나머지 보기들은요. B. Miss Asaki contacted me. Miss Asaki contacted me. contact, 유사 발음 함정 앞서서 얘기했었습니다. 그 어휘가 사용이 됐고요. C. At our main office. C번은 at our main office, 우리 본사에서 장소 표현이니까 역시 when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끔 가다가 함정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앞서서 샘플 엑서사이즈 문제 풀었을 때 나왔듯이 어떤 질문, when으로 시작되는 질문에 시점 관련 표현이 보기에 2개 이상 나온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질문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시점만 파악을 해주신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 푸실 수 있을 거고요. 역시 의문사 의문문이니까 yes, no로 시작되는 답변은 바로바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마지막으로 또 역시 쉬운 유형이다 그랬죠. 세 번째 where 의문사 의문문까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re로 시작되는 질문들은요, 어디서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장소와 관련된 답변을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역시 굉장히 명확한 내용의 질문이 돼요. 자, 78페이지를 보시면요. 일단 장소 역시 전치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표현을 할 때. 그래서 Where is the retirement party going to be? 은퇴 파티가 어디에서 열릴 겁니까? In the French restaurant, 식당에서. Beside the bookstore, 서점 옆에서. 이런 식으로 in, beside 등등의 여러 가지 장소 전치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으로도 답변을 해줄 수 있겠죠. Where is Mr. Simpson going? 심슨 씨가 어디를 가십니까? To the hairdresser. to 역시 전치사인데요. to 어디 그러면 어디로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는 곳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은 where로 시작된다 그래서 무조건 장소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끔 자연스럽게 문맥상 좀 답변이 변형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장소 대신에 어떤 물건 또는 사람의 행방이나 출처 같은 거를 설명해 주면서 답이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Where is the research report? 리서치 보고서가 어디 있나요? 그랬는데 Miss Jenkins has taken it. Miss Jenkins가 가지고 있다. 라든지 It's being reviewed by the director. 이사님이 검토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행방으로 설명을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잘 하셔서 충분히 골라낼 수 있는 답변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있는 회피성 우회적인 응답은 이번에도 역시 또 나왔습니다.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 항상 골라주셔야 되고 이런 문장들은 암기를 해주세요. I haven't decided yet. 결정하지 않았다. I'm not sure. 아직 모르겠다. 확실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다 모르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한 답들이니까 출제가 된다면 정답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where 의문사 의문문 sample exercise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Sample exercise. Where should I park my car? A. No, I can drive. B. In the shade if possible. C. Because I need some fresh air. 네, 자, 쉬운 문제였죠? 이번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소 전치사를 사용한 B번 보기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질문이요.
Where should I park my car? 차를 어디다가 주차할까요? 주차 위치를 물어봤는데 A번은 no 시작됐어요. 바로 지우시고 In the shade if possible. 가능하다면 그늘 안에. shade는 그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늘에다가 해서 어떤 위치 설명을 해주는 그런 보기인 거죠. C번은 because I need some fresh air. 뭐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때문에 같은 경우는 나중에 why로 시작되는 의문사 의문문에서 들어볼 수 있는 표현이겠죠. 자, 그럼 체크업 테스트 풀어보신 것 중에 역시 두 문제 이번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화면을 보지 마시고 질문 부분 먼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Checkup test. 네, 4번 문제입니다. Number 4. Where can I buy an MP3 player? Number 4. Where can I buy an MP3 player? Where can I buy an MP3 player? MP3 플레이어를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A. No, I didn't buy any. 바로 지우셔야겠죠? No, 올 수 없고요. B. The CDs are on the table. The CDs are on the table. 자, 장소 전치사 나온 문장이기는 해요. 근데 내용이 CD들은 테이블 위에 있다. 뭔가를 살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답변은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의 함정들이 역시 섞여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정답은요. C. At the shop next to the exit. At the shop next to the exit. exit 옆에 있는 가게에서. 그래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장소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전치사, 같은 전치사가 나오더라도 적절한 상황을, 적절한 표현을 사용을 했나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C번이었고요. 자, 5번 문제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지 마시고. Number 5. Where is the scanner? Number 5. Where is the scanner? Where is the scanner? 자, 스캐너가 어디에 있나요? 어떤 물건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죠. 스캐너의 위치. A. I need to scan some documents. I need to scan some documents. 스캐너의 동사형, 스캔을 사용을 했습니다. 나는 문서를 스캔해야 된다. 단어 반복 함정이고요. B. At 3:13. At 3:13. 3시 13분에. 그건 시간이죠. 남는 것은 C. We don't have one. 이번에 장소로 또 설명을 해주지 않고 We don't have one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스캐너가 없어요 라고 약간의 이제 좀 우회적인 답변이 정답으로 나온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who, when, where 의문사 의문문을 함께 풀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질문 부분의 의문사, 문장의 맨 앞에 의문사를 잘 들으신다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Part 2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 측면에서는 가장 쉬운 편에 속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유형인데요. 그래서 who, when, where 세 가지 단어들을 절대 놓치지 않고 문장을 들으셔야 되고 좀 끝까지 듣고서 when이나 where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간을 묻는 건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where 역시 사람의 장소인지 물건의 위치인지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해석을 해주신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푸실 수 있을 겁니다. yes, no 답변 바로바로 소거해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앞에서 함께 살펴본 표현들, 문제들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의문사 유형들을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